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성년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법들을 시행하며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에 대해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반대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 학부모들과 미국의 정치인들까지 이 법안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AB 665 법안은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12세 이상 자녀에게 성에 대해 구분짓는 말을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는 자녀를 말리기만 해도 그릇된 행위로 간주해서 부모와 자녀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들에게 성전환이나 동성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장해주는 어이없는 법안인 것이죠. 사라 김 TV 넥스트 대표는 공영방송 MBC의 미주 지역 방송인 MBC 아메리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줍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분명히 너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싫으니? 그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너희 부모는 너를 지금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면서 학부모한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만든 보호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모든 공립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동성애 내용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한인 학부모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11월 미 대선에 맞춰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법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자신은 정신적으로 여자로 느끼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학생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들어오는 상황들도 발생한다면서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여학생들이 있다는 학부모의 증언도 방송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주 교육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 혼란을 막고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자는 청원운동까지 일어났고 현재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선거에서 아동보호법을 주민 발의 안으로 상정해 현 교육 시스템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한인 학부모 이줄리 씨는 나는 부모로서 너무 무지했고 안일했고 아이들 교육을 그저 학교에 맡겨만 놓고 살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어 왔다. 라면서 후회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런 법의 제정과는 거리가 먼 나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17년 전인 2007년 17대 국회 때부터 독소조항을 가진 차별금지법이 거의 매해마다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번이나 다음 국회에서라도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될 수 있는 나라란 사실이죠. 게다가 한국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가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우리나라 사람은 39%였습니다. 이는 2007년 조사했을 때의 18%의 2배가 넘는 수치였죠. 그 후 10년의 세월이 더 흐르는 동안 초중고 교육에서는 친성소수자 교육이 강화되었고 이미 현재의 20대 이하의 세대들은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충격적인 법안들이 지금 당장 제정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둑이 무너지고 물이 밀어 닥치듯이 빠른 속도로 사회법과 특히 교육법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편집 중인 바쁜 세상TV의 제작자인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제가 살았던 미국의 하와이주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후 바로 다음 해인 2015년 봄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초등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은 심각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주는 내용의 성교육 교과서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교육이 의무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몇 년이 지나고 그런 교육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캘리포니아주처럼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으로 바뀌는 수순을 밟는 방식이 바로 미국의 다른 주들이나 영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적 언급 자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때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입니다. 물론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당장 교과서의 성교육을 바꾸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들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표현의 자유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불평등한 차별을 철폐한다는 법의 이름이 참으로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일단 열리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들을 지금 영미권의 국가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 7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위스파라는 사우나 업체에서 남성의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으로 들어갔다가 여성 손님들의 항의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스파 직원이 그 남자를 막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직원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성소수자 관련법 때문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탕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수자 중에 하나인 트랜스젠더는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이라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믿고 주장하는 그 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남자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여자의 상태라면 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주고 성소수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면서도 당시 여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일반 여성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 현재 미국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주들의 분위기인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차별의 사례들은 언론 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나 성전환 등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바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보통의 시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깨어나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와는 관계없는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그들을 향한 혐오 행위들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법안들이 조정 없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걱정하며 반대하는 국민들과의 오랜 시간의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이 배제된 채 만약 졸속으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서 되돌리려 하여도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서두로 돌아가죠. 캘리포니아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총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주류 정치인들과 기관들도 현 교육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주 교육당국과의 길고도 힘겨운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다 균형 있게 지켜나가는 모델로서의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기사들의 내용은 2024년 3월 2일자 MBC 아메리카 뉴스 방송에 기초한 사실임을 말씀드리며 기술된 사건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아래에 언론 기사들의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